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에서 한국의 저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G7에 가입해야 하며 특히나 국방력 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왜 한국을 선진국 연합에 가입시키려 하며 무엇 때문에 그들이 G7급이라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 기업들은 G7도 엄두를 못 내는 일들을 연달아 해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특징과 더불어 기존의 강대국이 없는 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부 선진국은 이러한 흐름 때문에 한국 G7 지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놀랄 프로젝트와 심지어 전세계에 기여하는 G7급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계 최고 공항 프로젝트. 현재 한국에서 발표된 자료 때문에 주변국은 물론 유럽조차 크게 놀라는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한국의 행보를 두고 유럽에서 공학의 굴욕을 겪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방의 G7이 무색한 유럽의 행보에 비해서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뤄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한국은 안 그래도 서방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전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의 국방 능력이 나토를 비롯한 유럽 및 서방 남미 동남아에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극도로 중차대한 분위기의 유럽에서 한국의 위상은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강대국의 척도를 경제력은 물론이지만 국방력의 여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평가하는데 일각에서는 팬데믹에 이어 K-방산까지 한국은 계속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은 관련 보도를 통해서 한 국가건설 프로젝트의 공정률이 50%를 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유럽 선진국들이 봤을 때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인데 한국이 또 먼저 해냈다는 의견이 나오며 결국 G7 한 국가는 심지어 한국 기업에 아예 미래 건설 프로젝트를 맡기는 상황이 연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공학에서 훨씬 앞선다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한국이 수행하는 작업들은 유럽에서 엄두도 못 내며 줄줄이 실패한 이력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우선 유럽의 G7 국가들 중에 신공항 사업이 뜻밖의 엄청난 문제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G7 중심인 영국의 경우에는 당장 히드로공항의 확장 건설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 있는데 계속 좌절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세계 최대 공항으로 명성을 떨치던 히드로공항은 2017년부터 두바이 공항에 밀렸습니다.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연간 약 8,500만 명의 이용객이 드나들고 있으나 문제는 활주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 최대 공항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나 활주로가 단 2번밖에 없는 공항 구조 때문이었죠. 실제 코로나 이전 히드로공항의 트래픽은 유명했으며 입국 심사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영국과 협약을 통해서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자동 입국 심사가 되어 빠른 통과가 되면서 다른 국가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입국할 수는 있었지만 최근 들어 영국 공항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영국 최대 공항이자 유럽 허브인 히드로 공항이 다방면에서 굴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공항에 직원도 부족하고 활주로 문제도 있어서 이러다가 공항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히드로 공항 건설이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영국은 2013년부터 히드로 공항 확장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급기야 영국 정부가 공항 북서부에 제3활주로를 추가 건설할 것을 2018년에 공식적으로 승인했으며 건설 기간은 약 8년으로 2026년이면 히드로 공항이 확장되어 1억 3천만 명까지 받게 될 거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의 반발과 런던 시장 및 환경단체의 반대에 막혀 소송이 걸려 건설이 멈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영국 법원은 2020년 2월에 해당 지역의 활주로 건설을 하면 안 된다고 판결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히드로 공항 확장 공사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결국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G7 중에 프랑스는 좀 나은가 살펴봤는데 프랑스는 아예 신공항 건설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프랑스의 노트르담 데랑드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2000년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요. 프랑스 서부에 약 1조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공항을 건설하려 했으나 여러 행정 문제로 포기했습니다. 또한 히드로 공항은 다음에 유럽 제2위의 공항인 샤를 드골 공항의 확장 계획도 폐기해버렸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네 번째 터미널을 신설 확장해서 연간 4천만 명의 승객을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역시 무리한 사업이라는 평가와 다양한 반대 의견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사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공항에 대한 관리와 투자를 부실하게 진행한 결과 최근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샤를 드골 공항 역시 수화물 분실 문제와 더불어 승객들 폭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항 직원 관리를 비롯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었다면 현재 무리 없이 공항을 운영했다는 아쉬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유럽 G7 국가 중 공학의 국가라는 독일은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 중인지 궁금한데요.
독일은 이들 국가 중에 놀랍게도 가장 굴욕을 심하게 당했고 현지에서 한국과도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는 수도 베를린에 국제공항 규모의 공항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신공항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무려 2006년에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는 건설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업체 선정과 건설에서 독일은 엄청난 오류를 범했고 계속 공기가 지연이 되었는데요. 독일의 최초 업체는 소규모 업체로 공항 건설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로 설계 자체가 엉망이었습니다. 규격이 맞는 게 없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등장한 것입니다. 거의 15년이나 허비했으며 애초에 공항 건설 예산은 2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지연으로 8조 5천억 원이 되었고 그 가운데 매월 공항 유지 비용을 위해서 150억 원을 지출하면서 공항 유지비에만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결국 공항 개장은 2020년 말이나 돼서야 간신히 이루어지면서 독일의 굴욕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또한 신공항을 오픈하고 나서도 다른 공항과 같이 직원들 부재와 수화물 오류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이 중에 영국은 한국의 대기업에 도움을 요청하며 나섰고 관련 프로젝트까지 착수했다는데요. 우선 한국은 최근 인천공항이 50%의 공정률을 보이며 4단계 건설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7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로 절반의 공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부터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확장 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항 4단계 건설이 완공이 되면 한국은 두바이와 튀르키예 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공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또한 동북아에서 중국의 베이징 공항과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모습인데요.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4단계 완공 시 연간 1억 6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게 되는 초대형 허브가 완성이 되며 세계 최초로 5천만 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을 2개 보유하고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가상,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여객 맞춤형 서비스를 대거 도입하고 자연환경과 건축물이 어우러진 공원 속의 공항을 구현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른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화물 시스템 역시 4단계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세계 최저 분실률을 보일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공항 수화물 분실이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인천공항 수화물 지연율은 0.0002%로 시간당 5,400개를 처리하며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매우 빠른 시스템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객터미널 확장 공사뿐만 아니라 BHS 수화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최고 수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항 건설과 관련해 전세계 최첨단 기술과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행보가 이어지면서 영국 정부는 영국 중부 도시 버밍엄에 세계 최초 도심항공 모빌리티 공항의 메인 파트너로서 바로 한국의 현대차를 선정하고 도심공항에 필요한 드론과 에어택시 등 물류 여객 허브를 구축할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2020년에 영국 당국의 어번 에어포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앞으로 이 시장이 전세계 500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세계 최초의 시작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큰 행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영국의 이러한 한국과의 협업에 관해서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전세계의 각종 공항에 관련한 건설과 운영 자체의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동에서 두바이, 튀르키예 등의 공항이 세계 1, 2위에 치열한 다툼을 하고 서로 허브가 되려고 하자 쿠웨이트에서는 허브 역할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제4터미널 운영을 인천공항공사에 맡긴 모습입니다. 이는 애초에 2018년 당시 터키 이스탄불 신공항의 건설 및 노하우가 인천공항이 멘토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터키, 튀르키예는 한국의 공항의 기초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자문을 구했으며 인천공항의 3.5배에 해당하는 공항을 운영하기에는 반드시 한국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18년 공항 완공이 된 이후에도 3년간 컨설턴트 기간을 연장해서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그 결과 튀르키예는 현재 두바이 공항과 1, 2위를 다투면서 원활한 공항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공항 건설과 공항 근처의 도시까지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페루에 마추픽추 신공항을 개발했고 구 공항 부지에는 스마트시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공항공사는 국가에 따라서 건설부터 운영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유럽 각국은 공항 건설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면입니다만 한국은 팬데믹을 잘 넘기고 세계 3위 규모의 동북아 허브 공항 건설 및 프로젝트를 순항하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